안녕하세요. 커리어 코치로 활동하고 있는 정철상입니다. 오늘은 꿈을 잃지 않는 한 기회는 있다라는 주제로 제가 직업적으로 갈등해왔던 제 삶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제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안녕하십니까? 아마 내 직업은 안정적이다라고 안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직업적으로 많은 갈등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누구보다 많은 직업적인 갈등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사람들이 제 직업 가지수를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제가 직업을 30가지를 넘게 가져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직업적으로 갈등을 거쳐왔는지, 그러면서 저만 직업적으로 갈등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갈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제가 어떻게 커리어 코치로 또 작가로 대학 교수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리석은 제 삶의 이야기부터 먼저 고백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그만한 지방대학교를 나와서요. 대학을 졸업할 때 나이가 벌써 29이 되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저는 직업군인을 다녀왔었고요. 대학을 졸업할 나이가 되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스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세울 만한 그런 조건이 없어서 부족했었는데요. 전공이 영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자격증이라든지 대외 활동이라든지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부족하고 학점도 참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대기업만 이렇게 입사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 전형도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탈락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부족한 제 조건을 모르고 계속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떨어지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무엇보다도 제가 제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데 가장 큰 잘못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마 어쩌면 첫 번째 직장을 좋은 직장에 만약 들어갔더라면 아마 저도 이렇게 많은 직업을 가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 아마 직업을 제가 30가지로 옮겼다라고 하면 정신 상태가 이상하지 않을까라는 아마 의문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갔던 직장들은 대부분 제 조건이 안 좋다 보니까 불안정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회사가 프로젝트가 끝나기도 하고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도 하고 심지어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직업을 많이 옮기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반부의 직업은 그렇게 이제 의도하지 않게 많이 옮기게 되었는데요. 후반부의 직업은 제가 이제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직업을 동시에 가지면서 많이 가지게 되었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제가 전반부 동안에 한 15번 정도 직업을 옮겼었는데요. 그 중에 제가 했던 일이 채용 전문가라는 일을 했었습니다. 모 회사에 이제 들어가서 기업에 입사 지원하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그분들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받아서 서류 전형을 평가해서 서류를 통과하신 분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작업이었죠. 그때 제가 경력이 벌써 9년 차였었거든요. 그리고 직급은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노라 하는 대기업의 사람들, 입사 지원하는 사람들의 서류를 다 보게 되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받고 있던 연봉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떤 대기업에 제가 채용 대행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기업에 워낙 좋은 대기업이다 보니까 입사 지원자가 굉장히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격이 되시겠다라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상담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취업 면접장에다가 이렇게 안내해드리곤 했었는데요. 한 구직자, 그러니까 신입사원이죠. 그분에게 이렇게 상담 문의를 하다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경력이 이제 3개월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받고 있는 연봉이 얼마가 되느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무려 3,600만 원을 받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신입직인데 경력이 3개월밖에 안 됐는데 3,600만 원이고요. 저는 조그만한 중소기업에 있다 보니까 경력이 9년 차에 직급은 과장인데 연봉은 그의 반토막밖에 안 되었던 게 제가 직업 상담을 하던 초창기 시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웃긴 이야기죠, 그죠? 누가 누구를 상담해줘야 될까 이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은 그 당시에 이제 결혼을 해서 조그만한 단칸방에 있었는데요. 아내와 아이들이 이게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조그만한 공간에서 같이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그러면서 내 아이가 이렇게 앞으로도 어쩌면 이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조그만한 공간에서 있는 이 아이가 앞으로도 영원히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삶을 한번 변화시켜 보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고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 삶이 바뀔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런 고민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저는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제 선택이었었는데요. 삶은 그러다 보니까 때로 슬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이 있는 거죠. 무엇을 해야 될까? 저는 두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는 반드시 정말 열심히 일을 해서 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보자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정말 내가 치열하게 그러자라고 하면 공부를 해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아내와 저와 가족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부산에서 살게 되고 저는 혼자 서울에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매일 아침에 가장 먼저 출근하는 거죠. 아침에 7시에 출근해가지고 밤 12시까지 일을 합니다. 사장님이 퇴근하라고, 전기세 나간다고 퇴근하라고 해도 저는 매달려서 계속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면 금요일이 정말 기다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부산에서 올라오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서울역에 가서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고요. 정말 신나게 또 주말을 보내고 나면 일요일 날 아침에 또 일요일 날 돌아가는 배웅을 나가는데요. 일요일이 너무 싫은 겁니다. 월요일이 싫은 게 아니라 월요일은 일을 하고 싶은데 이 가족들을 보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서 내 가족도 지키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째 아들이 이제 태어나서 이 녀석이 벌써 서너 살 무렵이었었는데요. 아빠 가지 마라고 기차 안에서 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차창밖에서 저도 눈물을 흘리고 아내도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보내곤 했었는데요. 그런 일상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이 기다려지지만 막상 일요일이 오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를 울려서 보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울려서 보내지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밝은 표정으로 아이를 웃겨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차 앞에서 항상 아이를 보고 제가 더 웃기는 동작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우스꽝스럽겠지만 제가 실제로 있었던 거는 이렇게 아이들은 아빠 없다 이런 식으로 장난치기도 하고요. 앞에서 숭구리당당 수구수구리당당 이런 장난도 치면서 그랬더니요. 아이가 막 울다가 어느 순간에 웃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급격하게 감정이 변하지 않죠. 그죠? 슬펐다가 갑자기 기쁨을 얻거나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데요. 아이는 금방 울다가 자지러질 듯이 웃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저도 계속 웃기는 동작을 연습해가지고 아이에게 웃기는 일을 했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습관이 들어가지고 아빠를 보낼 때도 울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정말 열심히 보란 듯이 일을 해서 한번 일을 해보자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다짐이 제 삶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한 덕분에 저는 비록 그 기업에 키우진 못했지만 다른 기업의 본부장으로 들어가서 나중에는 전문 경영인까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한 덕분에 무엇보다도 아내가 원했던 집도 이렇게 한 채를 다시
살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1인 기업가로 제가 또 전문 경영인에서 독립해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대학에서 대학 교수로도 이렇게 초대받아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게다가 책도 그 전에 한 권을 쓰긴 했지만 이어서 계속해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갖게 되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말부부 하는 동안에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웬만하면 같이 살지 왜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가족들과 함께 살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러기 어려운 상황이었었고요. 지금도 아내하고 되돌아보면 그때 정말 치열하게 무엇보다도 살았던 그 기간을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무언가 변화하고 싶다면 3년에서 5년간을 집중적으로 여러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이야기를 먼저 한번 드려봤습니다.